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건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천하람 변호사. 네, 저는 사실 원래 정재석 위원장 말씀하려고 했는데 이미 하셔가지고 이준석 대표 얘기로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 김장연대 돼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새우 두 마리는 합쳐봐야 새우다, 고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이준석 대표 아직 센스가 죽지 않았다. 예. 네, 이런 거 뭐 키워드 뽑아내는 거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분석에는 솔직히 이렇게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새우라고 하기에는 꽤 큰 분들인 거 아닌가. 최소 고등어 정도는 되는 분들인데, 게다가 이 장제원 의원이 갖고 있는 이 국민 공감이라든지 조직표의 크기가 고래 뭐 완전 뭐 범고래까지 몰라도 꽤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돌고래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고등어랑 돌고래가 합쳐진다고 하면 이거 생각보다 파괴력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래, 범고래, 돌고래, 고등어, 새우, 누가 어물전 차리는 노량진 느낌 나긴 하는데. 네. 저도 뭐 새우인지 모르겠지만 돌고래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고등어는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합쳐서. 근데 고등어는 100마리가 있어도 고등어거든요. 네. 고래 그냥 큰 고래가 한번 와서 쓱 지나가면 끝날 텐데. 요 얘기 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 당원 당규 바꾼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현건택 변호사는 가장 핫했던 저는 뭐 말. 핫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우리 시민 분향소 갔다가 물론 이제 나오면서 뭐 그냥 한 30초 만에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유가족들이 뭐 공식 입장 갖고 와라 막 이랬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래도 좀 얘기 들어보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은데,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엉뚱한 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갔잖아요. 횡단보도. 예, 횡단보도 건너갔는데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건넜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화면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기자가 뭐 장관 사퇴 안 합니까? 막 불편한 질문하니까 그냥 그런 거거든요. 원래 경찰의 지시 따라 걸렸으면 경찰이 양쪽에 딱 서가지고 차량들 딱 통행 막고 이렇게 건너갔으면 그게 맞는데, 이분이 먼저 가니까 경찰이 가다가 차도 이제 막 갑자기 서고 이런 상황이라서 참 변명하기 너무 궁색하다. 가서 좀 유가족 얘기도 듣고 좀 그랬으면 사실은 좋게 하고 얘기도 다 듣고 분양도 하고 이랬으면은 해도 별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0분 만에 나오다가 또 빨간불에 건너갔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저는 그리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건넜다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범칙금을 또 냈다잖아요. 그렇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원래 횡단보도 빨간불이건 무슨 불이건 관계없이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이거든요. 우선이죠. 도로교통법상. 네. 그럼 경찰의 수신호에 의해서 갔다면 범칙금을 내는 잘못이죠. 그렇죠. 근데 왜 또 범칙금을 낸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무단횡단인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이제 말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법을 지키겠다고 경찰의 했지만.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할 일이 되죠. 아니죠. 네. 내가 급한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말이 되는데.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도 해야 되는 거죠. 참 아무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총리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자, 금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 내지는 한 행동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 당원 당규 개정 100% 여론조사 빼버리고 100% 당원 투표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이상하죠, 솔직히. 예, 이러니까 저보고 이제 자꾸 가짜 보트 패널이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진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당대회 룰이라는 거는 그 주자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안 건드리는 게 최선이고요. 그리고 설령 건드린다고 하면 최소한 주요 주자들이 좀 협의를 해서 다 합의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 2달 남겨놓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훅 바꿔버리는 거는 뭐 무슨 변명을 하든 솔직히 어떤 위인설법 같은, 누군가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그런 느낌이 조금 너무 강하게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 수익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불이익을 보는 건 솔직히 명확하죠.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거를 뭐 반박할 논리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글자 하나 빠진 거예요. 뭐요? 불위인설법. 위하지 안 하기 위한.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보다는 말씀처럼 누구 안 되게 하기 위한 법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저도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도 국민의힘 부럽다. 지금 7대 3을 하고 여론조사 많이 빈정하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하고 대의원제도 저기는 대의원 가중치 없는데 우리 대가중치 있다. 우리는 제발 좀 국민의힘 본받아서 당헌 개정해야 되고 정당 민주화해야 되고 국민 여론 받아야 된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민주당도 옛날에 9대 1이었는데 우리는 10대 0으로 하지 뭐 이렇게 가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아까 뭐 새우냐 고등어냐 뭐 이게 다 나왔는데 지금 아직도 오리무중이죠. 당원을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될 거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초반에 이렇게 바꾸면 뭐 김경원 원내대표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찌 됐든 당원들한테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 당협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구별로 의원이 됐든 당협위원장이 됐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당원의 숫자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당원 규모가 왕창 커졌기 때문에 80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원 규모가 커져도 물론 이제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성량 자체는 그대로 가는데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 뽑아라고 한다고 해서 뽑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특히 온라인으로 가입한 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친윤 단일화라고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다. 1, 2위가 예를 들면 예컨대 안철수 나경원이거나 아니면은 뭐 유승민이 포함된 뭐 유승민 나경원이거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 후보들이 뭔가 두각을 못 나타내면 조직표만 믿고 선거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리무중이에요. 아직.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 빼고 해야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유승민, 당원들한테 인기 있는 나경원. 그 사람 빼고 해야 되니까 이거 복잡해지는 건데 저도 말씀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 80만이면 253개 지역구면 지역구의 평균 한 3,000명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이제 호남 쪽에 당원들은 적잖아요. 그럼 많은 데들은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6,000명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지역 은근히 디스하시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좀 적잖아요. 약간 지역적인 게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당원 관리하는 분들이 5,000명, 6,000명 많은 데는 진다 그러면 1,000명, 2,000명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장 투표 얘기 나오다가 없어지는 거 보면 모바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바일 투표는 사실은 누가 이렇게 통제가 안 돼요. 예전 같으면 차로 이렇게 싣고 가서 거기 가는 도중에 뭐 이번에 누가 괜찮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어쨌든 당원이든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지금 현재 뭐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 중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 빼고 자꾸 뭐 딴 사람 띄우려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안 되죠. 게다가 당원 분포를 보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를 합했을 때 뭐 30% 몇 퍼센트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사실 과거에는 국민의힘 당원 분포에는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더욱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대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진짜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얘기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거의 100% 나올 거라고 보고요.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근데 나왔을 때 뭐 2030, 40이라고 해서 꼭 다 유승민을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과거의 그 당원 표밭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진 면이 있다. 그래서 꼭 불가능하다라고 볼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결선 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변수가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2등 전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연대하겠다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친윤 후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승민이나 뭐 나경원이 1등을 하더라도 2등을 해서 나머지 다 흡수해서 없겠다. 결선에서는 결선에서 없겠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거라서 1등은 안 될 것 같고 2등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제가 봐도 뭐 그럼 이 세 사람 빅3 말고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뭐 고등어인지 새우인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확실한 4위가 뭐 김기현인지 언제 모르겠지만 좀 오리무중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3 빼고 나머지 어떻게 고르겠어요. 빅3 그래서 이렇게 당원 당규까지 바꿨음에도 오리무중이고 앞이 안 보이면 더더욱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 발로 한번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불쾌했다 뭐 얘기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뭐 장관직을 할 때다. 이렇게 나오면은 상관없는데 반응 자체가 약간 불쾌했다는 반응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2인자가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더구나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럼 힘이 확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황태자는 늦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저 원래 우리 세자 자리는 최대한 늦게 나오는 게 낫잖아요. 세자가 힘이 커지면 왕의 힘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 변호사님이랑 약간 각도는 다른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아끼는 심정에서도 이번에 써먹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써먹으면 사실 총선 그 결과에 바로 책임을 직접적으로 져야 되는 위치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쉽게 이긴다. 최근에 지지율 좀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뭐 지금 70% 지지율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또 여소야대 되면은 이거 한동훈 카드는 바로 끝나는 건데 그 위험을 저는 감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상민 장관이 왜 우리 저 법무부 검찰에서 1호 공약으로 한 게 저거 있잖아요. 증거범죄 수사단 만든다고 했을 때 바로 날려버렸잖아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법무부 왜냐하면 이게 인원을 늘리는 건 모르지만 직제를 개편하는 거 있는 사람 갖고 하는 거니까 법무부 각 부처에서 하면 웬만하면 동의를 해줘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보면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신임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키워준 거라니까요. 원래 체급이 안 되는데 키워준 거예요. 아니 뭐 원래도 신임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과장되게 황태자 프레임을 씌워준 거는 민주당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상민이냐 한동훈이냐 뭐 이런 얘기 하기보다도 아니 아무리 실세 장관이 요청하는 거라고 해도 뭐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당원 당규도 무리하게 바꿔서 뭐 국민의힘에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또 그러면은 이 출마 자격까지 변경해가지고 특별 자격을 한동훈 장관한테 준다? 당원이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어려울 100% 거라고. 바꾸고 뭐 지난번에 이준석 몰아낼 때 보니까 당원 바꾸는 거는 뭐 손바닥 뒤집기보다 이거는 쉬운데 지금 뭐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김기현 뭐 권성동 포함해서 당내 반발도 엄청 나올 거거든요. 대통령이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일사천리로 가는 그래도 거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현근택 변호사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한동훈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점으로 보면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우선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자, 그건 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연말 연시 사면 복권은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등이 다 거론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인물들, 박근혜 정부 때의 고위공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가 역시 복권 없는 사면으로 계속 거론이 되던데 뭐 그렇게 굳어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법무부에서 그걸 올렸으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이 말이 안 되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거 5개월밖에 안 남았고 지금 뭐 사실 복권을 원하는 건데 복권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15년 남았고 지금 벌금도 80억인가 안 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말씀처럼 다 이제 저 구여권 인사들 다 하고 뭐 지금 야당 인사 한두 명 이렇게 끄어맞추기도 하는 건데 기본적인 이 공정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저울에 놨을 때 무게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게 자체를 들 필요가 없는 내용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럴 거면 김경수 전 지사도 제가 보기에 뭐 사면 안 받겠다. 사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가석방 불원서? 그렇죠. 라는 걸 제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석방 불원서지만 이제 복권 해달라 요청이었죠. 사면 안 받겠다는 뜻이죠. 근데 사면은 뭐 원하면 받고 원하면 안 받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김경수 지사 복권 사면 이런 거 안 할 거면 아예 싹 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은 누구 하나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고 욕만 먹어요. 그냥 깔끔하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싹 다 안 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때 시기에 이제 이걸 한번 뭐 이른바 국정농단에 같이 연루된 분들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나름의 처벌 받았으니 이제 이건 한번 끊고 간다라는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국민들께서 그렇게 썩 좋아할 리는 없고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끊고 가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게 우리 편은 싹 봐주고. 남의 편은 안 봐주고. 그래도 정병원 의원도 있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하던 전병원 전 의원도 사면 복권 대상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또 여기서는 균형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농단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대거 이렇게 처벌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처벌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균형을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죠. 아마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김경수 복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거를 왜 국구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곧 많이 가실 것 같아가지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말에 해드리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곧 많이 가실 거란 얘기는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현 정부 안에서 많이 구속될 거다.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거는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고수업인 거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끝까지 파서 뭐 수백 군데 압수수색해서 나오면 다 집어넣겠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지금 이미 이슈화돼서 사건화된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 1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윤석열 정부 초반에 대거 구속되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다시 또 사면 복권해 주나? 근데 너무 이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요 다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서 다 구속시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됐으니까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참 역사가 그런 거 보면 역사가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잠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사면 복권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하니까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한번 듣고요. 저는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